이 식용유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식용유만큼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좋은 기름이란 어떤 기름을 말할까요? 기름을 오래 보관하거나 높은 습도에 노출될 때 또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면 기름은 산패됩니다. 기름이 산패된다는 것은 기름이 산화되었다는 것인데, 이 산화된 기름은 인체 내에서 세포들까지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DNA를 손상시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 동맥경화뿐만이 아니라 각종 암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은 산패가 덜 되고 양질의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 좋은 기름이지요. 안 좋은 기름은 안정성이 떨어져 요리할 때 기름이 산화되어 산패가 쉽게 되고 변질되어 트랜스 지방을 생성하고 좋은 성분이 별로 없는 기름입니다. 이러한 안 좋은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주방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주범이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카놀라유는 고도로 정제된 기름으로 트랜스 지방과 잔류 핵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의 종류는 정제유와 압착유가 있습니다. 압착유는 말 그대로 천연 그대로의 씨와 견과류를 압착해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유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압착유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정제유는 자연 압착해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매제를 넣어 열과 화학 처리를 해서 짜낸 기름입니다. 이렇게 열과 화학 처리를 하다 보니 항산화 물질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거의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정제유는 포도씨유와 카놀라유가 있는데요. 카놀라유는 고도로 정제되어 영양소는 별로 없는데 오메가6가 너무 많아 오메가3와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치매, 알츠하이머, 비만, 심장병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고도로 정제된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캐나다 카놀라 위원회에 따르면 카놀라유는 총 7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용매제로 헥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 기름을 짜낸 후 헥산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열을 가하지요. 마지막 단계는 색상, 풍미, 저장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표백 공정을 거칩니다. 또한 마가린과 쇼트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수소 분자를 기름에 주입하여 화학 구조를 바꾸는 추가 공정인 수소화 공정을 거치지요. 이러한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카놀라유는 트랜스 지방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농산품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 것처럼 헥산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친다 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름에서 남아있는 잔류 헥산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정한 1kg당 1mg 이하인 거죠. 여기서 잠깐 용매제인 헥산에 대해 알아보면, 헥산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입니다. 주로 종자나 채소에서 식용유를 추출하는데 용매제로 사용되거나 세척제로 사용되지요. 사람에 대한 실험은 없었지만 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미한 노출에서는 기능 저하가 생기는 퇴행성 병변, 폐병변이 관찰되었고, 고농도 노출에서는 경련과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카놀라유 예찬론자들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헥산에 노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넣고 자동차 기름을 먹지는 않지요. 지지고 볶고 튀기면서 우리는 카놀라유를 매일 냄새 맡고 매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놀라유는 고온에서 산패가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마다 발연점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발연점이라는 것은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연기가 나면서 증기로 변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기름이 분해되면서 산패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발연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이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단체에서는 올리브오일, 카놀라유, 현미유, 코코넛 오일, 피넛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180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가열했을 때 240도까지 온도를 올렸을 때 어떻게 변질이 되나 연구했습니다. 240도까지 올렸을 때 산패도를 나타내는 극성 물질이 제일 많은 것은 25%에서 30%까지 극성 물질이 생기는 카놀라유입니다. 유럽핀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극성 물질이 25%를 초과하면 버려야 하는 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패된 기름은 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을 형성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 세포들까지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DNA를 손상시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카놀라유는 고온에서 트랜스 지방을 생성합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 트랜스 지방을 제일 많이 생성하는 기름은 포드씨유이고 그 다음이 카놀라유입니다. 또한 고도의 정제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지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자료는 트랜스 지방은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염증성 질환 등을 유발하는 최악의 기름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서 기름을 6시간 동안 계속 가열할 일이 있을까요? 치킨 튀김 온도가 보통 180도인데 240도까지 높여서 가열할 일 또한 없겠지요.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30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료를 보면 가열했을 때 150도에서 극성 물질이 급격하게 생성되었고 180도에서 트랜스 지방이 2위를 찍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카놀라유를 사용할 때는 149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요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도 포함하고 있는 트랜스 지방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카놀라유는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카놀라 작물의 90% 이상이 GMO 유전자 변형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놀라유 대부분이 원산지가 캐나다 100%입니다. 카놀라는 유채씨의 단점을 보완해서 캐나다에서 개발한 GMO 종자인데요. 캐나다와 기름이라는 올라 단어를 합쳐서 카놀라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게 뭐 어때서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할 수도 있겠는데요. 카놀라 식품이 창조된 이후로 기름 품질을 개선하고 제초제와 해충에 더 잘 견디도록 끊임없이 유전자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잡초 옆에만 조심스레 뿌리던 제초제를 마구 뿌려도 잡초만 죽지 GMO 종자는 끄덕없이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초제, 살충제를 만드는 독일의 몬산토라는 생화학 제조업체는 자사에서 만드는 제초제에 잘 견디는 콩과 옥수수 등 농산품 GMO 종자를 개발했는데요. 이 회사의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전 세계에서 GMO 농산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아트 앤 사이언스 스쿨에서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에 잘 견디도록 만든 GMO 종자들의 살충제 사용량은 더 많아졌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 잡초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를 뿌려야 하고 제초제 내성 GMO 작물은 더 높은 수준의 제초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초제는 카놀라에도 쏙쏙 스며들겠지요. 2015년 WHO는 이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카놀라유는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영양소는 빠지고 잔류 핵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온에서 산패가 잘 되고 트랜스 지방을 생성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제초제, 살충제에 강하지만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 기름입니다. 그럼 어떤 기름이 건강에 이롭고 안전할까요? 압착으로 추출된 올리브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 무침이나 샐러드에는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면 맛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압축 참기름 발연점은 177도이지만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미역국 끓일 때 미역을 볶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참기름, 간장, 식초, 설탕 약간 넣고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참기름은 82%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1% 수준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오메가6가 풍부합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과 세사미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데 기름의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실온 보관 가능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3가 높으면 산패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들기름은 되도록 작은 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고 일단 오픈하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산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은 오메가3가 없는 대신 오메가6가 많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합니다. 참기름은 산화 방지 항산화 물질이 있어 산화가 덜 되는데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반반씩 섞으면 오메가3와 6의 밸런스도 유지할 수 있고 들기름의 산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은 폴리페놀 항산화제를 포함한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하여 심장병과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160에서 207도이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고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은 270도로 가장 높고 고온에서도 산패로부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아보카도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세계 제1의 수출국인 멕시코의 아동학대,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로 지구 환경에 안 좋다는 여론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추천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하면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요. 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열을 가하는 조리를 해도 전혀 산패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열로 오래 튀김을 한다면 코코넛 오일을 추천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발연점은 압축 오일은 177도, 정제된 오일은 204도이지만 포화지방이라서 산패가 잘 안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고 산화로부터 안정적이기 때문에 튀김 요리에도 적합하지만 맛은 코코넛 오일이 더 고소합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 식용유인데요. 소비량도 그 어떤 식재료보다 많고 식용유 시장이 대형 식품 회사들의 이권 경쟁으로 형성된 곳이다 보니 어느 식품 회사의 연구비 지원이냐에 따라 연구 결과도 달라지고 논란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참기름, 들기름의 건강상 이점은 부동적이지요. 식용유 소비가 많은 대가족은 갑자기 카놀라유를 올리브유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좀 되지요. 서서히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온 가족의 건강에 많이 유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